381쪽입니다. 381쪽. 381쪽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신진대사율이죠. 그쵸? 기초대사량이 몸이 클수록 적은 이유들, 그리고 그럴수록 수명이 늘어나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살아있는 유기체 안에서 연소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결국 산소랑 반응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해서 반응시키기 때문에 이게 불에 타지 않는가, 요런 불에 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단락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원 전반에 걸쳐서 지금까지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은 음식을 연소한다고 했다, 불 붙인다고 했었죠. 그쵸? 네. 또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연소는 양초, 화덕, 화로에서 일어나는 연소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이번 단원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대다수 유기체에서 어떤 식으로 연소가 일어나는지에 관하여 굉장히 단순화시킨 관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우선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세포 안에서 연소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쵸? 그래서 다른 데서 연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안에서 산소랑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가 부족하면 죽는 이유가 뭐냐면은 피가 산소를 날라다 주는 거잖아요. 어디로? 살아있는 세포 안으로. 그쵸? 네. 네. 그런데 혈액 공급이 지연되면 어떻게 돼요? 세포 안에서 산소랑 이제 영양분을 반응을 못 시키는 거예요. 연소가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네. 에너지를 못 얻어내기 때문에 죽어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 세포는 생명체의 기본 단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에너지는 세포에서 비롯된다. 우리 몸의 근육세포들은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기 위하여 에너지가 필요하고, 우리 몸에 살아있는 피부세포는 외부 자극 따위에 반응하기 위하여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처럼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일어나는 연소는 그 유기체의 세포 안에서 일어나죠. 그쵸? 문제를 아주 단순화시키기 위해 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오직 단당류의 연소만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단당류가 어떤 식으로 연소되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아미노산과 지방도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연소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은 훨씬 더 복잡하다.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단당류의 연소 과정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 더 복잡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단당류 하나만, 또한 포도당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단당류를 선택하도록 하겠다. 대표적인 포도당 하나가 어떻게 연소되는지 그거 하나만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연소가 요거 하나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네, 네. 하여간 요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당의 연소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단당류의 연소 과정은 세 가지 단계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반응 과정을 굉장히 늦추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세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서 불이 붙지 않으면서도 그 에너지는 뽑아서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양초의 파라핀이나 화덕 속의 장작을 연소시키는 과정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이미 배웠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양초가 타는 거는 이 세 가지 과정이 동시에 한 번에 일어난다는 뜻이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훨씬 빠르게 많이 한 번에 방출되니까 불이 확 붙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연소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조금씩 일어나기 때문에 불은 붙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는 뽑아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종류의 연소는 굉장히 신속하게, 그쵸? 일어난다. 만약 단당류의 연소가 그렇게 빨리 일어난다면 모든 세포가 즉각적으로 타버릴 것이다. 그쵸? 에너지 방출이 많아지니까 열이 확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이 세포가 타 죽는 정도의 에너지가 한 번에 방출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훨씬 더 차분하게 방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포들은 연소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천천히 연소를 시킵니다. 첫 번째 단계를 해당 과정이라고 불러요. 해당, 분해할 때 해자입니다. 당을 어때요? 쪼개는 과정이 첫 번째 과정이고요. 이 단계에서 포도당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이로 인해 에너지와 수소가 약간 방출되고요. 그 다음에 두 부분으로 나뉜 포도당과 수소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기관으로 보내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단계가 일어나게 돼요. 연소 단계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단계인 해당 과정, 포도당을 쪼개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의 에너지는 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과정은 다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당을 쪼개는 첫 번째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에너지 조금 얻고 이제 수소를 얻은 상태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쪼개진 그 포도당 두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두 번째 단계가 크레부스 회로라고 하는데 요 쪼개진 포도당이 보내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단계는 아까 말했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이 단계에서 포도당 두 조각은 두 가지 원소, 곧 탄소와 수소로 다시 분해가 됩니다.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화합물이거든요. 탄소와 수소와 아마 산소인가? 예. 하여간 요거 이렇게 세 가지 원소의 화합물일 거예요. 탄소가 들어가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하여간 탄소와 수소가 주요 원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화학 결합을 시켜 놓은 게 곧 그 탄수화물 포도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화학적으로 다 나누는 거예요. 다 나눠서 원자인 탄소와 수소로 나뉘어질 때까지 요 크레부스에 의해서 얘네들을 딱딱 쪼개서 떼내는 겁니다. 자, 요런 상태가 이제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산화탄소가 요 크레부스 회로에서 만들어져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탄소랑 산소가 이 크레부스 회로에서 반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탄소와 뭐가 더해지냐면은 O2, 산소죠. 그쵸? 요게 반응이 되면서 CO2,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석탄 같은 거 연소시키는 과정도 이 과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산화탄소 만들어지면서 열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 과정이 이 크레부스 회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와 산소가 결합을 하면서 역시 에너지가 방출이 되어 그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탄소와 수소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수소는 여기서 반응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당 과정에서 수소가 한번 나왔죠. 그쵸? 자, 여기 그러니까 지금 남은 애가 이제 수소가 남은 거예요. H가 남은 거죠. 그쵸? 네. 자, 이 수소는 어디로 이제 전달이 되느냐? 전자 전달계라고 하는 그 단계로 전달이 돼요. 근데 얘도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첫 번째 크레부스 회로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진 포도당이죠. 쪼개진 포도당이 첫 번째 이제 크레부스 회로를 통과하면서 뭐예요? 탄소와 수소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탄소가 분리되어서 나오면 크레부스 회로에서는 산소랑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에너지를 얻어내고 수소가 남아있죠. 그쵸? 해당 과정에서 남아있는 수소는 크레부스 회로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전자 전달계로 전달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에. 그리고 크레부스 회로에서 나온 수소도 어떻게 되느냐? 다시 모아져서 그 다음 단계인 전자 전달계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포도당의 모든 수소는 결국 어디에서 다 집결하느냐?
전자 전달계라고 하는 데에서 모이는 거예요. 아, 네. 네, 근데 이게 역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 기관 안에 있는 겁니다. 세포 기관 안에. 자, 이 전자전달계에서 산소는 물을 만들기 위하여 수소랑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수소랑 산소가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H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H 두 개와 산소가 만나서 물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 연소의 부산물이라고 하는 단락에서 입김도 불어보고 그 다음에 양초도 꺼보고 하면서 확인을 해봤죠. 그쵸? 네. 연소시키면은 에너지도 나오지만 탄소와 산소도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양초 같은 것도 탄소와 수소가 주 물질이거든요. 태우면 어떻게 돼요? 탄소와 수소 나오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그쵸? 이렇게 반응시켜서 나오는 탄소와 그 물이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이죠. 이게 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실험으로 확인을 해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생겨나느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생겨난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자, 이로 말미암아 많은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라고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 대부분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요렇게 해서 얻은 수소랑, 그쵸? 수소를 연소시키는 거예요. 그쵸? 예, 수소를 연소시킴으로써 나오는 에너지로서 우리가 대부분의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에너지가 이 단계에서 방출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단계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아까 얘기했었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흔히 미토콘드리아를 세포의 발전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를 막 뽑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화시키잖아요. 소화시켜서 포도당이나 이런 걸 얻어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에너지를 뽑아내느냐? 미토콘드리아에서 다 뽑아내는 거예요. 네. 세포마다 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관이 되는 거고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요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 에너지를 잘 못 뽑아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에너지 효율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쵸? 예, 네. 이게 잘 반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맨날 피로하고, 예, 잘 이제 활동이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에너지를 궁극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미토콘드리아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소 어려운 내용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살펴볼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비록 이 그림이 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라. 첫 번째 단계에서 포도당 분자가 두 부분으로 해당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로 인해 포도당 분자 두 조각, 그쵸? 약간의 수소와 에너지, 이게 1단계 분해 과정이에요. 네, 에너지의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수소도 많지 않아요. 이 단계에서 생겨난 수소는 곧장 3으로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세 번째,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그쵸? 의 부분인데, 단계로 따지면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게 돼요. 분해된 포도당 분자 두 조각은 단계 2, 아까 말했던 크레부스 회로로 넘어가게 됩니다. 단계 2에서 산소는 분해된 포도당 두 조각에 첨가가 되어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 더 많은 수소, 약간의 에너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크레부스 회로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포도당 분자를 탄소와 수소로 쪼개는 거죠. 그쵸? 그리고 뭘 반응시키냐? 이산화탄소를 반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를 반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조금 얻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수소를 어디로 보내느냐? 다 모으는 거죠. 다 집결시키는데 그게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데로 집결을 시켜서
여기서 산소랑 반응시키죠. 그래서 수소랑 산소랑 반응하니까 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쵸?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대부분이 여기서 만들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주목해보라. 이 그림의 아랫부분에 있는 항목들이 각 과정마다 더해진다. 무엇이 더해지고 있는지 주목해보라. 다름 아닌 산소죠. 그리고 이 산소는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에서, 폐에서, 그쵸? 예, 그리고 이제 그 폐에서 혈액과 반응을 해서 이제 선생님이 기억하기론 산화철의 형태일 거예요. 산화철의 형태로 세포에 아마 도달을 할 겁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세포에서 그 산화철에서 다시 떼내는 거예요. 산소를 떼냅니다. 아, 예, 헤모글로빈 안에 있는 그 산화철이 이제 도달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다시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산소를 떼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반응을 시키는 거죠. 필요한 산소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는 거기에 이제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헤모글로빈이었나? 하여간 거기에 이산화탄소랑 반응시켜서 내보내는 거죠. 그쵸? 예, 그렇게 해서 온 애들이 피해서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방출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네. 훅 내쉬면은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요것을 이제 그림으로 정리를 해준 것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유기체의 연소를 단순화시킨 개념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요 녀석이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인데 얘를 분해해서 두 조각으로 낸 거예요. 그쵸? 네. 이 두 조각으로 내면은 뭐가 만들어지느냐? 약간의 에너지, 그리고 뭐예요? 약간의 수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쵸? 네. 자, 요렇게 된 애들이 이제 나오는데 요 수소는 어디로 가느냐? 요렇게 해서 세 번째로 곧장 나간다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수소가 전부가 아니죠. 자, 어쨌건, 이 분해된 포도당 두 개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크레브스 회로라고 하는데 넘어가요. 그쵸? 그리고 뭐랑 반응을 시켜요? 여기서 이제 탄소를 뽑아내는 거죠. 탄소와, 뭐예요? 여기 수소를 또 뽑아내는 거죠. 그쵸? 요게 요렇게 뽑아내지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된 애들이 이제 뭐랑 반응해요? 혈액에 실려온 산소랑 반응을 시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이산화탄소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이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수소는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디로 전달되느냐?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애한테 전달이 돼요. 그쵸? 네. 역시 그리고 뭐랑 반응시켜요? 산소랑 반응시켜서 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엇이 생겨나는지 주목해보라. 바로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에너지다. 가만히 생각해보라. 이 과정은 산소와 연료인 포도당을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에너지를 만든다. 이게 무슨 과정인가? 다름 아닌 연소다. 그쵸? 산소랑 반응시켜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연소의 과정이죠. 그러므로 이 과정은 단순히 단당류를 연소하는 부드러운, 그쵸? 천천히 일어나게 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불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 유기체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훨씬 더 통제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 만약 이것이 여러분의 이해 능력을 뛰어넘는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아직 요 세부 과정은 우리가 안 배웠잖아요. 그쵸? 예, 이것만으로도 복잡하죠. 그쵸? 예, 근데 이제 좀 더 심화 과정으로 배우면 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그쵸?
막 화학식도 막 해가면서 배우게 되겠죠. 네, 한참 뒤에 얘기가 될 거예요. 자, 왜냐하면 나는 이 복잡한 내용을 두 가지 이유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앞으로 생물학을 공부하게 될 때 여러분은 이 과정을 훨씬 더 심층적으로 배울 거예요. 일단 지금 한 번이라도 들어놓으면 다음번에는 배우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죠. 그쵸? 뭐 네. 용어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아, 세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었지. 요런 게 남아있으면 훨씬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둘째,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잠시 동안 가만히 생각해보라. 살아있는 유기체가 먹을거리에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에너지를 얻어내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심지어 원생 생물계에 속한 단순한 유기체들도 이런 식으로 먹을거리를 연소시킨대요. 아, 네. 예, 우리 그 단세포 원생 생물, 원생 생물은 단세포만 있는 건 아니죠, 그쵸? 예, 네. 단세포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런 단순한 유기체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해당 과정, 크레브스회로 전자전달계 이렇게 하면서 네. 연소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말기를 바란다. 나는 아직까지 이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과정의 표면도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 실제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더 복잡하고 정교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크게 대강대강 했을 때 요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의 각 단계에 관한 세세한 내용들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로 너무나 어려워서 수많은 과학자들도 결코 아주 깊이 있게 이 과정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각 단계를 다스리는 아주 많은 화학 반응 과정들이 있어서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학과 물리학에 관한 세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다음에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아무리 좋은 기계 장치라도 매우 간단한 생명 형태에 견줄 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 가운데 하나도 이처럼 굉장히 복잡하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탈진하지 않는 채로 자기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쵸? 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쵸? 네. 기계들의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알아요? 아니요. 몰랐죠. 그쵸? 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휘발유를 넣고 갈 때 그 주 목적이 뭐예요? 운동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기름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그 에너지 전환 효율이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된대요. 와, 엄청 효율이 별로 안 예, 좋네.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어디로 가느냐? 열 에너지로 간대요. 아, 근데 그 열 에너지가 우리가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뭐예요? 막 냉각수나 바람을 통해서 엔진을 식혀주는 데 쓰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식혀줘야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석유 기름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량의 80%는 그냥 공중에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와, 예, 그리고 20%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와, 한 10만 원치를 넣어도 2만 원치밖에 예, 사용 못. 실제로 가는 데 쓰는 건 그 정도밖에 안 드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공기 중에 열 에너지로 날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쵸? 예,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에너지를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그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 반해서
사람은 어때요? 그쵸? 사람은 진짜 대단하죠. 그쵸? 예. 네. 그 우리가 먹는 에너지도 근데 우리는 열 에너지로 사실 쓰기 위한 부분이 많이 차지하죠. 그쵸? 온열 동물이니까. 예, 설령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그 효율성이 그쵸? 예, 이런 기계 장치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악명 높은 비효율성을 자랑하는 기계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 백열 전등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예, 지금은 LED잖아요. 그쵸? 네. 집에다 LED 달고 있잖아요. 네. LED는 이렇게 손 대보면은 좀 덜 뜨거워요. 왜냐면은 이게 빛에너지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좀 덜 뜨거운데 백열전등은 빛에너지가 5%고 열에너지가 95%입니다. 네. 그러니까 빛을 요만큼 얻기 위해서는 에너지량의 95%를 열로 방출하는 전구가 백열전등이었어요. 아, 네.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게 이렇게 스탠드 형태로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주의 문구가 붙었냐면은 그 켜고 끌 때 손을 대지 않게 조심하라고. 아, 예, 진짜 손 대기도 했어요. 예, 그렇게 딱 켜서 이렇게 쓰고 있다가 끄고 옮겨 놓으려고 잘못해서 그 전등갓 잘못 만지면은 손 댈 정도로 뜨겁습니다. 아, 예, 그런 아, 모습이 그거, 네. 저 전구에 한번 손 대어본 적 있긴 한데. 아, 그래요? 네. 예, 백열 전등이 근데 집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거 지금 한번 뭐 말고. 형광등 뭐 이런 거겠죠. 그쵸? 근데 아, 형광등도 그 정도인데 옛날에 백열 전등은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 뭐지? 살짝 그 진짜 완전 전구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예, 맞아요. 진짜 우리가 왜 이렇게 아이디어 생기면 딱 아, 띵! 하는 딱 그거 이거. 있잖아요. 진짜 그거예요. 진짜 그거. 예, 진짜 그거로 그렇게 돌리면은 그렇게 뜨거워요. 그거 그래서, 실제로 본 적 없죠? 여러분. 그거 다이소에서 그 갈 때 한번 보죠. 아, 그거는 이제 LED를 그런 형태로 만든 거고, 아, 다이소에서 진짜. 나오는 건. 예. 요즘에 그거 실제로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예. 하여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게 참 직접 세밀하게, 그러니까 그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설계를 하셨겠어요, 그쵸? 네. 심지어 요 그 원생 동물 아까 얘기했었죠, 그쵸? 그런 애들조차도 그렇게 그러니까 사양으로 따지면 고사양 에너지 전환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사람이 만든 것에 이렇게 비교를 하면요. 그쵸? 자,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적인 창조주의 존재를 거절하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굉장히 복잡한 체계, 아주 탁월한 몇몇 과학자들도 거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체계가 전적으로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빗나가면은 이게 작동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겠죠. 못하겠죠. 그래서 아까 미토콘드리아에 이상 생기면은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 겪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네. 어떻게 우연히, 그쵸? 그 아다리가 다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 안 되죠. 도대체 어떻게 그와 같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체계 안에 있는 고요한 설계는 당당하게 최고 설계자에 관한 증거를 외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이해력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이번 단락에서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나와 있어요. 살아있는 유기체의 연소 과정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복잡하다. 아주 차분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면은 불나니까요. 이 연소 과정은 세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연소 과정에서 진행되는 세 단계 가운데 두 단계, 아까 말했던 이산화탄소 만들어내고 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거는 미토콘드리아.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대다수 연소 과정은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생물학자들은 미토콘드리아를 세포의 발전소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자, 스스로 푸는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만약 어떤 유기체에게 사용할 수 있는 산소가 없었다면 그 유기체는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산소가 네. 없답니다. 예, 유기체예요. 예, 어떤 생명체가 산소가 없대요, 산소가. 그러면 네.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묻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배웠잖아요, 그쵸? 네. 거기에서 산소가 필요가 없이 에너지가 조금씩 나오는 과정이 있긴 했어요, 그쵸? 네. 예, 그게 몇 번 단계였나요? 번 단계요? 예, 1번 단계, 2번 단계, 3번 단계가 있었죠, 그쵸? 네. 거기서 산소가 들어가는 단계는 몇 번 단계, 몇 번 단계예요? 일- 그,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두 번째 단계, 그쵸? 그 다음에 물이 만들어지는 세 번째 단계는 산소가 꼭 필요하죠, 그쵸? 예. 예. 근데 포도당이 두 개로 쪼개지면서 약간의 에너지와 수소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예, 여기는 산소가 필요하나요,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하지. 필요하지 않죠, 그쵸? 예. 그러니까 포도당을 두 개로 계속 쪼개면서 에너지를 얻어서 그쵸? 예,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쵸? 네. 내 턱없이 부족해서 죽는 거겠죠, 결국은, 그쵸? 예, 네. 그런 모습을 볼 수 저- 있습니다. 예, 뭐라고요? 이해를 잠깐 못했어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자, 여기 네. 그림을 볼게요. 자, 여기 그림 보시면은 요 위에가 에너지잖아요, 그쵸? 네. 예, 세포 안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대부분은 어디서 얻어요? 여기서 얻죠, 그쵸? 네. 예, 그리고 여기에서도 조금 얻어요, 그쵸? 네. 근데 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산소. 필요하죠, 그쵸? 네. 결국 연소시키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여기 이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요 첫 번째 포도당을 두 개로 쪼개는 과정에는 산소가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죠.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도 뭐예요? 에너지가 약간은 나오죠, 그쵸? 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걸 가지고 한 생명체가 다 살아가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한 양일 거라는 거죠. 그쵸? 그 소리. 예, 예, 이 얘기입니다.